그럼 다중 클래스 문제를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가 5개 주어져 있고 앞서 봤던 붓꽃 3종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꽃잎의 표과 꽃잎의 길이를 가지고 붓꽃 3종류를 구분하는데 2차원 공간상에서 각각의 붓꽃은 특정 영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3가지 범주의 붓꽃을 한 번에 잘 분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3개의 클래스를 분리하기 위해서 3개의 분류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A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하나 만듭니다. 이 분류기는 A 클래스인지만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B 클래스인지 C 클래스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중 분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로지스틱 회계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 클래스와 B가 아닌 클래스를 이렇게 직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C와 C가 아닌 나머지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 클래스 분리 문제는 이진 분류기 여러 개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처럼 클래스 수가 3개면 3개의 분류기를 학습시켜야 하고 5개의 클래스라면 5개의 분류기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이진 분류기가 만들어지면 임의의 붓꽃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나름대로의 W와 B를 학습한 분류기에서 각각의 확률값을 추정합니다. 클래스가 3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붓꽃 데이터에 대해서 3개의 확률값이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B 클래스에 속하는 붓꽃 데이터를 첫 번째 이진 분류기에서 예측해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확률값이 나오는데 A 클래스가 아닌 B 클래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값이 낮은 확률값 0.1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분류기는 B와 B가 아닌 것을 잘 분류해주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는 B에 가깝기 때문에 높은 확률값인 0.8이 나옵니다. 세 번째 분류기에서 예측하면 C만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이기 때문에 0.3이라는 낮은 확률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확률값 중에서 확률값이 가장 높은 두 번째 분류기가 예측한 클래스 B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진 분류기를 조합해서 다중 클래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데이터들을 행렬 표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전 선형회귀나 로지스틱 회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들을 행렬로 변환하면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계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데이터들을 CPU나 GPU에서 대량으로 고속 처리하기 위해서 행렬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다중 클래스 문제를 행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붓꽃 데이터 예제에서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은 2차원이고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y값은 하나의 실수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첫 번째 분류기에서 나와야 하는 기대값인 0, 두 번째 분류기에서 나와야 하는 기대값인 0, 세 번째 분류기에서 나와야 하는 기대값 1, 이렇게 3개로 y값을 지정합니다. 이 부분이 로지스틱 회귀와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으로 y는 wx 플러스 b로 가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x 데이터에 대해서 첫 번째 분류기는 학습을 위한 수식은 이처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wa1, wa2, ba 이렇게 3개의 값을 학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류기도 입력 데이터 x에 대해 이처럼 정의해 학습을 통해 wb1, wb2, bb 이렇게 3개의 값을 학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류기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wc1,
WC2, BC 이렇게 3개 값을 학습해야 합니다. 데이터 한 개에 대해서 이렇게 3개의 수식을 사용해 정리합니다.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수식을 개별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3개의 분류기를 하나의 수식으로 묶어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표현했던 각각의 행렬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A 클래스를 잘 분류할 수 있는 WA1, WA2, BA B 클래스를 잘 분류할 수 있는 WB1, WB2, BB C 클래스를 잘 분류할 수 있는 WC1, WC2, BC 이렇게 추정해야 될 데이터를 모아 W들은 열벡터로 표현해 클래스 수 바이 특징 차원수 행설로 표현 가능합니다. 붓꽃 예제에서는 3x2가 됩니다. 즉 6개의 학습 파라미터를 추정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컬럼 벡터로 정의되고 3개의 분류기에 대한 y절편을 원소로 갖는 b도 컬럼 벡터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 한 개에 대해서 3개의 학습 모델에 대한 행렬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소프트맥스 방식에서도 y는 wx 플러스 b라는 형식을 행렬과 벡터를 사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행과 열의 의미를 잘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w는 클래스 수가 행이 되고 특징 차원 수가 열이 됩니다. 데이터 x는 컬럼 벡터로 주어져야 행렬 곱을 할 수 있고 y절편 b도 컬럼 벡터로 정의돼야 벡터와 벡터를 더할 수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각각의 텐서들을 정의할 때 쉐입 크기를 잘 고려해서 코딩해야 계산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류 발생 시 데이터의 쉐입 정보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 데이터가 하나인 경우가 아니라 데이터가 n개인 경우에 표현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 표현과 달라진 부분은 여기 학습 데이터의 정의 부분에서 컬럼 벡터를 모아 행렬로 만드는 부분과 WX 부분이 3x2 행렬되는데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덧셈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 수만큼 y절편에 대한 컬럼 벡터가 복사되어 행렬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다수의 클래스 및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y는 wx 플러스 b라는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크기만 정리해보면 w는 3x2, x는 2x4, b는 3x4 행렬이 되고 y는 3x4 행렬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y는 wx 플러스 b라는 수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x데이터입니다. x데이터가 컬럼 데이터로 정의되고 있는데 보통 데이터를 공급해 줄 때는 컬럼 벡터 방식이 아닌 행 벡터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는 파일로부터 읽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한 줄 한 줄에 대한 데이터가 행 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x데이터를 열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를 다 읽은 후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컬럼 벡터로 바꿔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공급되는 경우에 이러한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 더 효과적인 행렬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x와 w에 대한 곱셈 위치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식을 정의할 때 y는 wx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계산 효율성을 위해서 y는 xw로 변경하게 되면 붓꽃 분류 문제에서 n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다면 x가 n/2가 되고 w는 2x 클래스, 즉 2x3이 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w는 n/3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 행렬 표현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습 데이터 x는 n개만큼 행 벡터로 정의되어 있고 따라서 학습 데이터 x는 n/2가 되고
W들은 열 벡터로 정의되어 있는데 샘플 수에 따라서 행렬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XW가 n/3 행렬이기 때문에 y절편 b도 행 벡터로 정의되고 학습 데이터 수만큼 복사되어 행렬이 n/3으로 만들어 행렬 간 덧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텐서플로우는 행렬과 벡터 간 플러스 연산 시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합니다. 더해지는 벡터 b의 원소가 x 곱하기 w의 열의 크기인 3이면 행의 수인 n개에 모두 더해집니다. 이렇게 임의 데이터 특징 크기에 대해서, 임의의 샘플 개수에 대해서, 임의의 클래스 수에 대해서 행렬 곱과 행렬 덧셈으로 y는 wxb라는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행렬로 표현되면 CPU나 GPU에서 고속으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행렬의 크기만 정리해보면 W는 2/3, X는 4/2, B는 3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 Y는 4/3 행렬이 됩니다. 다음으로 원핫 인코딩이라는 샘플 하나에 대해서 클래스 수만큼의 Y값을 확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중 분류 문제에서는 두 개의 분류기가 아닌 한 개의 분류기를 가지고 구분했지만 클래스가 3개일 때는 3개의 분류기의 출력값이 필요합니다. A 클래스에 속하는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A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분류기의 출력값으로 1을 주고 B와 C를 잘 구분하는 분류기들의 출력값으로는 0을 줍니다. B 클래스에 속하는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분류기에 대해서는 1이 나오게 하고 첫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0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할 경우 행렬의 크기는 n/2 클래스 수가 됩니다. 선형 회귀나 로지스 회귀하고는 달리 소프트맥스를 사용해 낮은 클래스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y값을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만들어 벡터가 아닌 행렬값으로 주어야 합니다. 로지스 회귀 방식으로 각각의 학습이 끝나고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B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예를 들어 A 분류기는 0.2, B 분류기는 0.8, C 분류기는 0.4 3개의 확률값이 나오게 되는데 0.8이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주어진 입력 데이터는 B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클래스 B를 잘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의 확률값이 0.8, C 클래스를 잘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의 확률값이 0.79로 나온 경우 물론 최대값은 0.8이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스 B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C일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해서 이런 경우에는 B 클래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B 클래스거나 C 클래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다중 클래스 예측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문제는 출력값을 확률값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지스 회귀를 사용할 경우 출력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분류기의 값이 0에서 1 사이의 확률로 나와서 각각 0.2, 0.8, 0.4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확률 20%, 확률 80%, 확률 40%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1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값들을 모두 더하면 1.2이기 때문에 1이 넘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B일 확률이 80%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비율을 고려해서 확률로 변환하면 출력값을 해석하는데 확률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교화라는 방법인데 전체 데이터 중에서 자신 데이터의 비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0.2, 0.8, 0.4를 더하면 1.4가 되는데
0.2를 1.4로 나누면 0.054가 돼서 클래스 A일 확률은 5.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B일 확률은 1.4분의 0.8, 즉 0.756, 75.6%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분리기에 속할 확률은 0.4 나누기 1.4는 0.189, 즉 18.9%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값을 다 더하면 전체를 더한 값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따라서 각각이 해당 클래스일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